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10월 10일 기대감이 아주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마저 상승하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니까요, 6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바늘이 놓여져 있는 곳은요, Greed 섹션이죠. 자, 지금 욕심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불과 대략 한 달 전?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 바늘이 이제 어느새 욕심 구간에 와 있죠. 한 달 사이에도 이렇게 바뀌고 2주 사이에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결국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심리가요. 정말 이게 그 순식간에도 바뀌고 또 한 달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2달 사이에도 바뀌고 하고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 주식시장은 보통 어떤 이성적인 것이 주도하기보다는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주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역시 연준 의장의 발표 이후에 사람들이요, 욕심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구간에 있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기회만 보이면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걸 생각한다면요, 올해 도합 1%, 내년에도 1%, 그 다음에 26년도를 본다면 더 좋죠. 그때 되면 거의 지금 2%대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대로 내려간다면요. 그때는 이미 주가는 벌써 그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5.5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5.5에서 0.5를 내렸지 않습니까? 5%죠. 근데 만약에 2026년도 상반기쯤에 전체가 2.5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2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배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거칠게 표현하더라도 주가는요, 최소한 50% 이상 오를 수 있는 거고, 개별 주식마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주식도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요, 오히려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세션요? 그건 여러분, 헤지펀드나 단타 치는 사람들이 얘기죠.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겁먹을 때가 아니고요. 내려가면 더 담으면 되는 거고요. 안 내려가고 소프트 랜딩 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기회를 또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서요. 월급을 타실 때마다 또 타는데 떨어지는 주식이 떨어지는 쪽이 보여요. 테슬라가 떨어진다? 또 담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200 초반에 줍줍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100 초반에 떨어질 때 있죠. 그때는 더 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담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담기가 힘들죠.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외시하고 안 볼 때 더 많이 담아가고요. 그리고 분위기 좋을 때도 지켜볼 때도 있지만 그냥 월급 타면요, 계속 개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변동들이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보고 있을 뿐이지 10년 뒤를 바라본다면요,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고 쌀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선물 시장은 전체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다우가 0.19 빠지고 있고요. S&P가 0.19, 나스닥도 0.23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과거에 지지부진할 때 살짝 빠질 때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테슬라 중심으로 좋았죠. 오늘 시장이 사실 그냥 고만고만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라면요, 내일도 아마 시장이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미 이제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한번 반영이 됐고,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9월 달이 지나고, 그리고 선거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서서히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이 10월 달, 11월 달 요 어간에 굉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12월까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좋은 바잉 찬스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오일은 70달러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3.7 살짝 지금 오른 상태인데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4, 아니 넘지를 못하고 있죠. 4%는 이제 3.7, 3.6, 3.5까지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자, 그 과거에, 이 하원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뭐, 이 트럼프 앞에서, 그 스피치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의 아주 여장부 중에 여장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요. 또 투자를 엄청 잘 합니다. 자,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알랑 보시면 위에 타이틀에 낸시 펠로시 허즈번드가 이 bets big on sale 샌프란시스코 office real estate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오피스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에 빅 벳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낸시 펠로시라면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정치 거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의 투자가 항상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뭔가 흐름들을 전체 그림을 잘 보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자, 여러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거의 바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실도 굉장히 많았었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뭐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경기 침체처럼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이 공간이 비어졌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이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이 한때는 뭐 위기설이 많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상업용 부동산이 터져서 결국은 붕괴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자, 다 그건 소문일 뿐이죠. 지금은 나름 안정감을 가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투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낸시 펠로시나 낸시 펠로시 남편 이런 그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요.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모든 자산들이 떨어졌을 때 이건 너무 좋은 찬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은 아무도 아직도 안 살려고 하죠. 왜냐면 공실도 있고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원래 그럴 때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다 아는 겁니다. 동물적 감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동안 초고금리에 있었잖아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내려갑니다. 올 하반기에 총 1% 빠지죠? 내년에 1% 이상 빠질 겁니다. 그리고 후내년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앞부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예요. 이 2026년 상반기 되면요. 어쩌면은 2.5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모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떨어진 가치가 지금에 머물지 않아요.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지금 뭐 거의 이 미국 부동산이며 미국 주식이며 이런 것들을 평생 투자를 해왔는데 그런 걸 모를까요? 늘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죠. 금리가 상승기에는 결국 이런 상황이 오는데 결국 금리 하락기가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하게 되면 결국 턴어라운드가 결국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s a turnaround coming?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오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오죠. 결국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주식 투자로 보실 때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살아날 때가 오잖아요. 아마 2, 3년 뒤에 회복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요, 더 많이 훨훨 날아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주식시장이 날아가 있을 겁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또 이 부동산 시장이 살면요, 이 주식시장이 같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투자나 주식 투자가 지금이 굉장히 좋은 찬스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줍줍하기 좋은 찬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유럽 소식입니다. 자, 지금 유럽이 심상치 않아요. 독일, 프랑스, 프렌치와 저르먼은요,
유럽을 대표하는, 그래서 유럽을 이끌고 가는 두 일종의 이 쌍두마차와도 같은 거죠. 이제 독일과 프렌치와 독일은요, 사실은 이 유럽 경제의 두 쌍두마차인데, 자, 이들의 오늘 PMI 지수입니다. 자, 이 PMI 지수 오늘 미국 거 살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근데 프렌치와 저먼은요, PMI 지수가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프랑스 소식인데 프랑스가 47.4가 나왔어요. 이건요,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데이터로 찍힌 겁니다. 자, 이게요, 8월 달에 53.1이었거든요. 그런데 47.4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건요, 로이터가 전체 컨센서스를 이제 했을 때보다 그때가 50.6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far below가 나왔다는 거야. 정말 많이 아래로 내려간 데이터입니다. 47.4.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미국 우리가 PMI 지수죠. 구매자 이 관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각 기업들의 구매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구매하느냐 이런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일부터 설명해 드렸지만 50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contraction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만약 5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확장 국면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미국은 50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확장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 프랑스 보십시오. 47.4를 찍었으니까 이제 뭔가 수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긴축으로. 그러니까 이건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유럽이 이 소위 말해서 리세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리세션,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흘러보세요. Germany입니다. 독일 비즈니스 액티비티도요, 9월 달에 뭔가 긴축되고 수축되는 걸 보입니다. 독일의 PMI 지수가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자, 기존의 48.4에서 47.2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이미 긴축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축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48.4였어요. 8월 달에. 프랑스는 오히려 좋았단 말이죠. 53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9월 달에 이 47.2가 나왔어요. 7개월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더 안 좋죠. 여러분, 지금 독일도 이렇게 47.2가 나왔다. 프랑스도 41.4가 나오고, 두 쌍두마차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 두 쌍두마차가 이렇게 긴축, 소위 말해서 확장이 아니라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지금 유럽이 오히려 경기 침체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일부 때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유럽의 특히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침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폭스바겐, BMW, 벤츠, 머세디스 벤츠랄지 지금 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문 닫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PMI 지수가 당연히 이 독일이나 유럽의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강국들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로 다 전환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중국이 오히려 유럽의 지분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도 똑같이 겪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오늘도 우리가 일부 때 살폈지만 디지털 디지털 혁신에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럽이나 독일, 일본 차들이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수축으로 들어간다? 안 좋은 거예요. 제조업들이 특히 자동차랄지, 자동차가 사실 그 관련 산업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들이 현재 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장 하나 문 닫으면요, 거기 부품 회사들이 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보면 지금 정말 미국이 좋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이 이렇게 위기를 겪는다? 지금 여러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횡보가 참 재밌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머스크를 만나러 직접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던 거 제가 살펴봐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그 화기애애하게 한 나라의 수장이 비록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한 나라의 수장이잖아요. 직접 텍사스를 방문해서 머스크를 만나고 간다. 자, 그런 거 참 유의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또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유명하죠. 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머스크를 오늘 또 뉴욕에서 직접 둘이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머스크를 지금 뭐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계속 만나러 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Elon is not a diplomat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일론이 외교관이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CEO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But has done way more than diplomacy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라는 것처럼 외교관이 아닌데 외교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이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면서 외교관들이 뭐 띄엄띄엄 만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찾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뭐 대통령보다 그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를 꼭 만나는 그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욕에서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이 머스크를 만난 거고요.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이런 질문까지 얘기하죠. Why do world leaders like to meet him? 이라고 합니다. Why do world leaders like to meet Elon Musk? 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제가 옛날에도 가끔씩 자주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들이 뭐 말레이시아 대통령 또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직접 와가지고 몇 번이나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이 국가 수반들이 만나려고 할까? 그거 여러분 정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 국가 지도자 이상으로 보통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거나 뭐 하게 되면요, 뭐 대통령도 만나고 또 뭐 정계의 인물들 만나고 그러겠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꼭 끼워서 만난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머스크가 능력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많은 국가의 원수들이, 즉 이 대통령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만큼 리스펙트와 또 이 하나의 어떤 그 상징, 아이콘으로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그 테슬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뭐 그 나라의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할 때에 대통령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이런 나라들은요, 대통령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남미 쪽에 이제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쪽에서 대통령하고 합의해서 뭐 아르헨티나다 뭐 이런 나라들 합의해가지고 우리 공장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머스크가 공장 짓는데 좀 혜택을 달라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요, 뭐 오케이, 관세 다 빼줄게, 세금 줄여줄게, 50년 동안 임대, 무상 임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어차피 직원들 고용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땅 같은 경우야 뭐 노는 땅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국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땅들을 줘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수요가 충분히 확보가 될 때는요, 이게 지금 뭐 무시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들이 방문하는 건요, 그런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랄지 이런 남미 쪽에 인터넷 공급할 때요, 아주 필수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CEO라는 것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테슬라 지금 인공지능을 전체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에이샥이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자, 아래쪽 사진 보세요. 초록색으로 제가 별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이런 그 짤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인공지능 전체 디렉터가 이걸 왜 올렸느냐?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있어요. 위에서 이 사이버트럭 인공지능, 아니, 사이버트럭의 자율주행 그 FSD가 이제 장착되는 거, 야, 언제쯤 나오냐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원래 9월 말까지 이 업데이트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9월 말쯤에 다 뿌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죠. 사이버트럭 이 소유주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AI 팀이 현재 어마어마하게 9월 말에 그 데드라인이죠. 9월 말 마지막 이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이버트럭의 FSD 론칭이거든요. 이거 지금 기일 맞추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이 동영상 짤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AI 팀이죠. 리더가, 디렉터가 우리 지금 모든 AI 팀들이 사이버트럭 FSD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빡세게 일하고 있다. 우리가 땀을 미친 듯이 뭐 비 오듯이 흘리듯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테슬라 인공지능 팀일 거예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FSD 론칭하는 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기일에 맞춰야 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10월 10일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로보택시 10월 10일 날 맞추려면요.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로보택시도 다 자율주행 관련된 건데 그런 행사들 준비하고 하려면요. 지금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지금 이 사이버트럭 FSD 자율주행 론칭도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너무 일이 많아서 10월 10일 날 또 준비가 더디면 어떡하나라는 살짝 그런 조금 걱정이 있긴 하지만 뭐 이미 2달 늦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요. 특히 인공지능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대가 참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자율주행 기대감도, 그리고 10월 10일도 기대가 아주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BYD죠. 지금 중국에서 BYD가 뭐 테슬라를 앞지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좀 보시면요.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BYD 시걸이라는 전기차입니다. 아래쪽에 보십시오. 자, 아래쪽에 그냥 우리나라 옛날 티코 같은 수준이죠. 티코 또 마티스입니까? 티마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같은 티코나 그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코딱지만한 그런 자동차죠. 자, 이런 BYD 시걸이 전기차 판매 46,83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자,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거죠. 이 이름이 시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46,830대를 팔면서, 중국에서 베스트셀링 자동차가 됐습니다. 이건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베스트셀링카가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앞세워서 테슬라를 앞질렀다. 또 이런 소문을 내겠죠. 와, 테슬라를 이겼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의 조그만 국민차, 그런 티코가 국민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중국의 국민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차가 이 BYD의 시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자, 이 가격대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10K입니다.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하는 거예요. 대략 $10,000로 시작하는데, $10,000면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한국에 1,300만 원대의 차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은 한국도 많이 올라가고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2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는 10,000불짜리의 자동차는 어렵죠.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테슬라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저렴한 차는 자동차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데 요 사이즈가요. It is the size of Chevy Bolt EV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 자체가 GM에서 만드는 쉐비 볼트
전기차 있죠. 그런 사이즈 수준입니다. 그 차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어입니다. 문이 4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요. 문은 그냥 한 개밖에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4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뭐 5명도 이 안에서 이렇게 밀려 타면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90마일입니다. 레인지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멀리 가지 않는, 그냥 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가 중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게요. 테슬라가 중국 매출이 정말 좋잖아요.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슬라는요, 가격대가 프리미엄 차예요. 그러니까 벤츠나 BMW 그런 프리미엄 레벨의 차거든요. 그 럭셔리 카기 때문에, 자, 테슬라의 지금 그 가격대의 럭셔리 카는요, 수요가 상위 한 30%에 딱 국한돼 있어요. 상위 30% 혹은 뭐 많으면 50% 이상. 그 정도가 테슬라 자동차의 수요자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만불짜리 있죠. 그 아래쪽은요, 하위 50%가 혹은 하위 뭐 60%까지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60에 70%까지도 이런 차를 살 수 있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 농공들도 많고, 막 시골이랄지 또 뭐 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뭐 테슬라를 타고 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 막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이즈가. 근데 요런 여러분 만불짜리 전기차는요, 뭐 많이 멀리 가지도 않고 전부 다 동네 주변 막 타고 다니겠죠. 실용적으로. 기름값도 아끼고 전기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손쉽게 배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테슬라는 어차피 지금 상위 30%에서 40% 정도만 보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 매출은요,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2만 달러짜리 때나 그 아래쪽을 커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놔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막 상반기쯤부터 출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BYD나 중국 전기차들이 너도 나도 뭐 우리가 4만 대 팔았다, 테슬라를 앞질렀다 그러지만요. 그 실상은 이렇게 그냥 코딱지만한 차 만들어 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현재 그냥 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수요가 많은 거예요. 막 식당에 가서 배달할 차랄지 뭐 그냥 이런 거는요, 정말 저소득층들이 타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타겟은 뭐 얼마나 지금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개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그냥 막 찍어낼 게 아니라 항상 만들더라도 질은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이즈에 만들 때 가격대는 충분히 마진이 나오는 그런 수준의 차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차들하고요, 막 찍어내는 차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중국 전체 전기차 흐름들을 파악하신다면요, 뭐 BYD가 숫자를 테슬라를 넘었다, 무의미한 거예요. 경쟁이 다르잖아요. 올림픽에서 뛰는 그런 선수만 키워내는 엘리트 선수하고 막 초딩에서 운동회 때 뛰는 운동회 때 달리는 선수만 키운 그 숫자랑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우리가 더 많다, 뛰는 선수가, 이런 걸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다. 중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비밀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티코 같은 그냥 코딱지만한 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좀 아신다면요, 그냥 테슬라가 중국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날 때 머스크 그 소개할 때요, 제가 그 한 가지를 소개를 못 했는데, 머스크가요,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날 때 시종일관 너무나도 해피합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죠.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한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진인데 굉장히 밝은 그 모습이 시종일관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머스크가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구나를 느낍니다. 머스크가 이 감정 표출도 잘 하거든요. 근데 요즘 회사가 뭐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죠.
이 스페이스X도 좋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잘 돼요. 뉴럴링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아주 뭐 성과가 좀 잘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들, 그리고 트럼프를 도우면서 그냥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요. 뭐 머스크에게는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요즘 그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CEO가 해피하고 일할 동력이 있고 막 열정이 보이고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하시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CEO가 아주 해피하구나,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 정교수였습니다.